네, 이렇게 오늘 2시 구간의 시황 먼저 보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 시말은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 지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위기는 잠시 K배터리 202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K배터리 그렇습니다. 지난해 2022년이 정말 많이 시작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희망을 찾아보신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반도체가 좀 부진한 상황 속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K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님, 2022년 K배터리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2년에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았던 하나의 섹터였습니다. 2차 전지 네. 주였고요. 뭐 단순히 수요가 좋다, 공급이 부족했다, 수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환율도 도와줬고 네. 거기에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ASP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IRA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졌었죠. 그렇죠. 한 해 뭐 네. 내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주가를 정말 급등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IRA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주도주로 보면 대표적으로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소재주 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단연 주도주였는데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IRA 수혜에 가장 극대화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 중심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역시 지난해 K배터리 굉장히 또 활약을 보여줬죠. 장비주들에 비해 뭐 셀 아니면 소재 종목들이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단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역시 IRA 정책의 수혜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여기에 사실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던 법안일 텐데, 우리 전기차,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자동차 업계와도 손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를 좀 잘 받쳐줬던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근데 하반기부터는 여기까지 빠진다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 조정에 좀 들어간 상황이죠. 요새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 현재 밸류 평가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연말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측면은 아무래도 밸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22년 내내 좋았기 때문에 거의 뭐 조정도 안 받고 계속 갔었기 때문에 저희 맞아요. 밸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거의 대부분 2024년 걸 끌어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그 밸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4분기 실적은 또 저조하다라는 부분이 또 합쳐진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상하이 공장 중단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EV 수요는 또 둔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좋았는데 밸류가 갑자기 높아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저조할 것 같고, 또 연말에 조금은 최종적으로 수익성을 좀 걷어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비중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저희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여야 2차 전지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워낙 대장이니까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밸류를 좀 말씀드리면 네. 2024년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이 16배 이하로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밸류가 이 정도 빠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도 뭐 4분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역시 또 너무 좋다 보면 슬슬 조금씩 부정적인 얘기도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작용이 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멀티플 한 16배 정도 수준까지 되었다는 점,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또 이 IRA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배터리 광물 규정이죠.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3월로 좀 미뤄진 점, 연기된 점, 이런 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IRA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수혜가 혜택이 어느 정도 될까 수치를 들어봐야지 제대로 좀 계산이 설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배터리셀 기업별 IRA 혜택의 예상 규모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 가면 저희가 대부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생산비가 사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미국 시장을 열어준다고 다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보조금 혜택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볼 텐데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셀 기업 기준으로는 이제 모듈까지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킬로와트당 45불이라고 하는 이 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액으로 보았을 때 뭐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가동률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 캐파에서 40%를 맥스로 봤었을 때 1.8조 원 정도의 크레딧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생산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킬로와트당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캐파 규모를 가지고 결국에 들어오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SK온은 한 5천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내년 캐파가 올해 캐파죠. 올해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2023년에는 양산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그렇고 2025년 기준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가게 되면요, 저희 사실 거의 45불 기준으로 하면은 네. 19조 원 가까이. 단위가 달라지네요. 네. 왜냐하면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배터리 셀 3사가 전부 다 이제는 가장 캐파 기준으로는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 2024년 걸 끌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올해 기준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피크를 찍는 시점이 네. 202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되면 2025년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35불로 했을 때는 15조, 네. 45불로 했을 때는 19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듈까지 만들기 때문에 저희 19조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앞에 그 나중 이야기를 계속 끌어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 달라질 때마다 혜택의 예상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네요. 2023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1조 8천억 원 정도, SK온이 5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2025년 요때 피크 되면은 셀 3사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혜택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도 한번 같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IRA 법안 자체가 사실 미국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5%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뭐 배터리 시장의 꿈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얼마나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국내 배터리 3사, 셀 3사의 미국 내 점유율 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IRA 정책 자체가 어쨌든 중국 공급망을 배제해라라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엔 국내 배터리 3사거든요. 거기에 파나소닉 정도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내내 국내 배터리 3사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주 모멘텀이 다 몰렸던 거죠. 그 계획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선은 2023년에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건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수주가 먼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또 수주가 더 들어올 여러 가지 배터리 셀 3사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자꾸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파가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 뭐 2023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는 점유율 미미한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대부분 공급이 2025년에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배터리 셀 3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요 거의 70%
70%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70% 가까이 되고요. 대단한 수치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냥 미국 우리가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수 시장을 미국이라는 시장을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K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올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미국 중심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역시 2023년보다 2025년을 여러분이 많이 기억에 남기실 것 같네요. 2025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점유율, 와, 대단한데요. 약 70%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 점, 역시 K 배터리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수치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가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컸던 상황이죠.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 주도권이 배터리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구조라서 그럴 텐데,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수급 상황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성도 확보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재화를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재화 움직임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 사실은 해마다 항상 등장을 하는 게 완성차의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GM 중심으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을 직접 JV를 내서 캐나다 쪽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속적인 코업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 GM보다도 더 먼저 앞섰던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시도는 그거였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배터리를 규격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파우치 이런 쪽보다도 원통형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게, 결국에는 배터리 규격화에 있어서 좀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셀과의 JV, 소재와의 JV 이런 내재화는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사실 해마다 나와서 저희도 다 애널리스트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EA 똑같은 얘기 지난해 이맘때쯤에 또 나왔던 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내재화를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 얼티엄 셀즈 공장도 돌릴 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인력적인 문제가 생겨요. 인력 문제가요? 네. 인력 문제란 이게 공정이 효율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단계별로 사람이 다 들어가서 네. 10년이 된 인력이 들어가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은 내재화를 조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좀 자동화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라인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규격화, 그 완전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수율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사실 장비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완성차 기업들이 그때 다시 내재화를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네.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게 또 계속해서 수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터리 기업들의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인력 문제, 그 효율성의 문제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가 쉽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이야기 좀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내수 시장 확대 또 그리고 규모의 경제 전략, 여기에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탈중국을 목표로 새로운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IRA, 여기서 이게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진정한 이 탈중국을 위한 어떤 투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현황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22년에 수주를 많이 받았던 만큼 네.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업스트림 땅, 그러니까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분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업스트림 땅을 탈중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업스트림 땅의 지분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해서 수주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또 LG 화학이 담당을 해주고 있죠. 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해뿐만이 아니고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 뭐 다양한 도전제 소재 등등해서 굉장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소재 부분을 크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소재 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는 LG 화학이 담당을 하게 되고 업스트림 단에서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계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SK온이라든지 삼성 SDI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워낙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계속적인 JV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그 이제 모회사인 에코프로 쪽에서 업스트림과 소재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지금 JV를 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SK온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 그럼 소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재는 탈중국 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업스트림 단하고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쪽이 양극재 쪽에서 전구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양극재가 국산화가 돼서 뭐 국내 기업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IRA에서 탈중국이 더 본격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전구체 국산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는 화유코발트, 중국이라는 중국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50대 50 JV로 가고 있었는데 일부 자체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증설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쪽에서 에코프로 GEM이라고 해서 GEM이라는 중국 회사와 50대 50이었는데 지금 중국 GEM의 지분이 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국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전구체 국산화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탈중국을 위한 투자들 각종 우리 뭐 많이 들어봤던 종목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뭐 업스트림 투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소재 쪽으로는 뭐 LG 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당연히 SK온이나 삼성 SDI 여기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 이런 데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봤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 전구체 국산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같이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투자를 열심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테슬라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앞서 좀 언급해 주셨던 모습입니다. 약간 좀 불안해지는 게 미국과 중국 이쪽의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도 좀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네. 저희 유럽하고 중국 쪽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왔던 만큼 침투율이 이제는 조금 슬로우해지는 단계에 도달을 하기는 했어요. 뭐 제로 코로나 정책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침투율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그동안 수요가 너무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수요 둔화는 앞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그 시장 자체는 견조하게 그래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연 좀 유럽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네. 경우에는 2022년에도 거의 전력비 상승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력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전력비가 70% 이상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으로 지속이 됐고요. 만약에 2023년에도 중국 쪽에서 LNG 수입을 재개하는 순간에는 지금 조금은 안정화됐던 전력비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EV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수급이 전혀 타이트하지가 않습니다. 배터리 네.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EV 완성차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가동률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배터리도 수급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가동률도 일부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리스크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한테 미국이 있죠. 미국.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도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캐파를 크게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강하고 네. 수주도 가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역시나 작년에 대비해서 역시나 올해도 미국이 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은 배터리 수급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수요 대비해서 50%도 채 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내년도 역시 올해죠. 제가 내년과 자꾸 헷갈리는데 저도 아직 체감이 잘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봤었을 때 유럽과 중국 쪽은 다소 조금 슬로우할 수가 있겠지만 EV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의 성장은 여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중국 쪽 침투를 너무 많이 좀 올라와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분명히 맞다라는 점. 그렇지만 중국 시장 어느 정도 견조하게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뭐 유럽 좀 고민되긴 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여파가 상당히 직격탄을 맞게 된 게 유럽이죠. 그래서 전력 문제 때문에 이런 점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역시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미국 시장이고 이쪽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지 않나라는 점 분명히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런 와중에 배터리셀 기업들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체크해볼 만한 어떤 리스크, 뭐 아니면 또 포인트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어떤 팁을 주실까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국 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키는 미국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올해 근데 이제 배터리 셀 3사 중심으로 해서 조금 포인트들이 다를 것 같아요. 네. 2023년에 2022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중심 수주 모멘텀이 강했다면 이미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23년 와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모멘텀은 작년 대비해서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배터리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에는 세컨 벤더를 찾고 있고 그 수준 모멘텀 자체는 삼성 SDI가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기업별로 차별화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주도주는 LG 엔솔이 가야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가야 우리 시장 움직이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캐파 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도 기업인 만큼 그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또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유럽의 IRA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자재 법안. 이 RMA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원님, 유럽의 RMA 요거 K배터리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유럽의 RMA는 네. 우리가 미국의 IRA처럼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이게 네네. 결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생 배터리 기업들을 많이 키웠어요. 자국 내 기업들을. 네. 근데 키웠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구하는 조건이 중국의 LFP, 우리나라의 삼원계가 전부 다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전기차의 그 업스트림 단에서 리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있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의 RMA 정책은 배터리 셀이나 소재에서 탈중국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금속 정책을 통해서 리튬이나 니켈 이런 공급망은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오히려 2차 전지주의 셀이나 소재 쪽에 미국의 IRA가 수혜가 컸다면 RMA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업스트림 단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의 RMA,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RMA 해서 K배터리 좋다 하니까 IRA 법안만큼이나 이쪽에서도 아주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IRA만큼은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점 결론 먼저 내려주셨고, 뭐 유럽에서 자국 내 신생기업들 많이 키워봤대요. 근데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긴 할 테지만 IRA 법안처럼 우리의 셀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아주 큰 기대감을 갖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은 주로 금속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셀이나 소재 말고 다른 쪽, 그래서 IRA 법안만큼의 강력한 파급력 기대감은 갖기 좀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이번에 좀 기술적인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배터리 기술이 뭐가 있을까도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기술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새롭게 나올 테니까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2022년에 저희 IRA 때문에 굉장히 핫했는데 네.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지만 수주 모멘텀 등으로 봤었을 때는 2023년이 2022년만큼 핫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2023년을 그럼 바라볼 때 계속 미국의 IRA 이걸 떠나서 그럼 근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 소재는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2023년부터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종이 대거 확대가 됩니다. 예. 어느 정도 확대가 되냐면요. 우선은 2022년까지만 사실 바라보면은 크게 말해서 차종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3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차종이 늘어나냐면, 삼성 SDI가 젠5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셀을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BMW i 시리즈 거의 대부분에 다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원래 뭐 테슬라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파나소닉 쪽에서 들어가는 거 여전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대표적으로 포르쉐 타이칸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얼티엄 셀즈 이 공장이 이제는 미국에서 50기가와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배터리는 실리콘 응급제가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정말 차종이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F150, 2023년에 출시된 F150 차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종이 대폭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실리콘 응급제 쪽을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외형 성장이 좀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중국의 BTR이 공급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을 하고, 그리고 뭐 SK 온 쪽으로는 SK 머티리얼즈나 SKC가 양산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성장하는 부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데에서는 도전제가 무조건 CNT 도전제가 적용이 돼야 되고, 예. 거기서 분산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나노신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독점입니까? 네, 독점입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쪽 같이 보시면은 사실 CNT 도전제도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었으면 나눠갖기 구조인데 네. 독점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하. 실리콘 응급제 보시면서 CNT 도전제 쪽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2년에 맹활약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2023년도에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 아마 다들 이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2022년만큼은 사실 막연히 다 좋지는 않겠지만 성장할 만한 배터리 소재 쪽 이런 기술 관련해서 실리콘 응급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차종 자체가 아주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응당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점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CNT 도전제가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 같이 이 키워드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투자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K배터리의 투자 포인트 총망라에서 포인트 좀 잘 잡아주시죠.
네,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의 키도 역시 미국이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바라봐야 되고 배터리 셀 3사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중심, 미국에서 외형 성장하는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인 거죠. 저희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박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거기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그렇다면 소재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2022년 내내 소재 쪽도 IRA 쪽으로 인해서 미국 내 수주 모멘텀 위주로 봤다. 그런데 셀과는 다르게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소재가 수급이 타이트한 곳이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벗어나서 우리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소재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응급제나 CNT 도전제 이렇게 근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소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선호주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셀 쪽에서는 아무래도 셀 3사 다 좋기는 하지만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조금 수익성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선은 지금 밸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1월 27일 날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그때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강한 쪽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밸류도 이미 LG 엔솔 대비해서는 거의 80% 이상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셀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소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쪽. 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는 나노각기 구조인데 우리 독점하는 쪽 보자. 그 기업? 네, 나노신 소재가 이제 CNT 도전제 쪽으로는 눈여겨볼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LFP 얘기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네. LFP가 올해부터 유럽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양산이 크게 중국 기업들의 양산이 크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LFP 쪽이 에너지 밀도가 많이 올라오면서 성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 리튬이엄 거의 점유율 크게 가져가고 있는 첨보라는 기업도 같이 보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나노 신소재 그리고 첨보까지 이런 종목들은 특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아타증권의 이하나 연구원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지난해 어려웠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K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집중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